안녕하십니까. 캡처원 프로 마스터 사진가 테드입니다. 오늘은 캡처원 프로의 기본 인터페이스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캡처원 프로 상단 메뉴를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도구가 바로 커서 툴입니다. 이 커서 툴이라는 것은 커서 도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포토샵에서 왼쪽에 있는 대부분 도구 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뭐 펜툴, 브러쉬, 크롭 여러 개가 있다시피 캡처원도 그러한 기본 내비게이션 도구가 바로 상단에 있는 커서 도구입니다. 이곳에는 선택 도구, 그 다음 이제 손바닥, 핸드 도구가 있고, 루페도 있고, 크롭도 있고, 수평 맞추는 것, 그 다음 키스톤, 그 다음에 스팟 제거, 부분 조정, 그 다음에 컬러 리드아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팝업을 시킨 건 커서 도구에서 해당 아이콘은 2초 정도, 1초만 눌러도 대부분 올라옵니다. 선택하실 수 있겠고, 가장 마지막 커서 도구는 조정값을 일괄적으로 복사하거나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편하게 이 녀석은 외우시냐면, 조정 복사는 오후 2시, 조정 적용은 오후 7시, 즉 2시, 7시로 외워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기억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커서 도구는 제일 왼쪽에 이미지를 불러오기가 있고, 이미지 회전, 그 다음 선택 폴더로 이동하는 기능, 그 다음 휴지통으로 보내는 기능, 그 다음 여러분이 만든 보정값들을 모두 리셋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되살리기 기능, 언두죠. 언두를 다시 취소하는 리두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멀티 기능은 무조건 주황색으로 활성화를 시켜 놓는데요. 활성화 시켜 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사진을 3장을 선택을 하시고 A에 있는 값을 조정해서 복사를 하고 나머지 값들을 그대로 적용할 땐 적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멀티가 켜져 있습니다. 언두를 누르고 멀티를 꺼버린 다음에 조정해서 조정 적용을 누르면 한 장만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멀티 기능을 무조건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진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뷰어 항목에서 마진 뷰를 하게 되면 상하 여백이 좀 더 많이 생기겠죠. 세로 사진이면 좌우 여백도 있겠지만, 일단 프루프 마진은 지금 설정한 이 값이 이 환경 설정 안에 있습니다. 일반 이쪽에서 여백을 올려주시면 달라붙을 수 있는데 0픽셀이어도 약간은 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4픽셀, 8픽셀로 놨지만 지금 2픽셀 정도로 놔둘 거고요. 나오면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사진을 단일 뷰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장의 사진을 골라도 한 장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뷰를 켜놔야지만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카메라, 컬러, 익스포저, 즉 노출, 렌즈, 크롭, 디테일, 그 다음 부분 조정, 여기는 뭐죠? 스타일스 앤 프리셋 조정값들, 그 다음 카메라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처리 레시피, 그 다음 배치, 일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도구 모음들을 바로 도구 탭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필터에 별점 점수와 컬러 태그로 이미지를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 설정은 차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설정은 이 도구 탭에서 마우스 빈 우측 버튼 누르시면 도구 탭 추가를 빠른 작업을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사이를 누르시면 좀 커집니다. 그 다음 윈도우는 Alt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맥은 커맨드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넘어오겠죠. 그 다음 처리 레시피, 톱니바퀴 하나짜리를 또 역시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넘어와집니다. 그 다음 제일 안 쓰는 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정값입니다. 탭을 제거하면 조정값이 빠졌고요. 그 다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다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추가 작업을 하시냐면 퀵, 빠른 작업에서 히스토그램 삭제하고요, 스타일 프리셋 다 빼고요, 모두 다 빼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초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는 도구 추가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이죠.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도구 탭에서 누르셔야 되고, 뷰어에서 누르시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빠른 작업 도구 탭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신 다음에 노출 평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그 다음은 노출, 그 다음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그 다음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먼저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서 진행할
화이트 밸런스 교정과 기본 노출 교정을 할 텐데요. 인터페이스 마지막을 보게 되면 여기에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미지 옵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가로 사진을 많이 볼 때는 필름 스트립처럼 좌우로 스와이핑해서 볼 수 있는 사진 방식이 상당히 편리한 거고요. 이 도구를 오른쪽으로, 즉 썸네일 뷰어를 오른쪽으로 보내실 땐 보기 항목에서 보시면 B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 브라우저 오른쪽에 두 개 누르면 바로 나오고, 이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T를 누르시면은 도구고, B를 누르시면 썸네일 브라우저가 오른쪽 또는 바닥. 그리고 캡처원 프로가 가장 생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출 보정이나 모든 교정 값들이 왼쪽에서 되고 있다는 점인데, 기존에 타사 프로그램을 쓰시던 분들은 커맨드 시프트 T를 이용하면 오른쪽으로 이 도구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고, 만약에 세로 사진이 많은 경우는 썸네일 뷰어를 이렇게 바닥에 놓지 마시고 세로에다가 놔두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세로 사진을 더 큰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프로세스 레시피, 처리 레시피에서 이 레시피를 일단 지워요. 그 다음 디폴트라는 이름을 기본 처리 레시피라고 하시고, 그 다음 처리 레시피 항목에서 JPG 또는 TIFF, 저는 TIFF 16비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세격은 sRGB, 해상도는 저는 400dpi를 쓰겠습니다. 고정 100% 원본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출력 위치는 어느 폴더에 뺄 건지를 정하는데 하위 폴더, 그러면 캡처원 수업이라고 쓰면, 자 눌렀을 때 보세요. 누르면 캡처원 아웃풋에 아직은 폴더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컨버팅을 지금 상태에서 하면 COP 아웃풋 폴더라는 곳에서 캡처원 수업이라는 하위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놓고 이미지를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처리 또는 커맨드 D, 윈도우는 컨트롤 D입니다. 누르고 이 출력 위치에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캡처원 수업 안에 사진이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우시는 건 여러분이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보내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보기 항목에서 프로파일 검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한 레시피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프로파일 검증에서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CMYK라는 것을 프로파일 검증에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한 레시피를 놔두시면 되니까 굳이 여기를 어도비 RGB와 sRGB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처리 레시피에 설정한 값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ICG 프로파일을 인베디드 프로파일, 즉 카메라 프로파일 포함이 아니라 sRGB 또는 어도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모니터가 만약 sRGB 전용 디스플레이면은 여러분이 어도비 RGB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이제 CMS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일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 다음 기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파일을 변환하기 위한 처리는 알고 계시지만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변형들과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 메뉴를 쓰지 않고 파일에 있는 이미지 내보내기에 오리지널과 변형들, 바로 오리지널은 무엇에 쓰는 거냐면 이미지를 원본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EIP 패킹으로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보정값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폴더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리마인더, 즉 이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의 손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파일에 보시면 이미지 내보내기에 변형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바로 포토샵과 연동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션 출력 폴더는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바꿉니다. 폴더 선택을 세션 출력 폴더가 아니라 저는 오리지널스라는 폴더에 놔둡니다. 그러면 오리지널스 폴더는 바로 캡처원에서 포토샵으로 연동시킨 파일들만 바로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TIFF 또는 JPG로 할 수 있는데, 지금 300 보시면 400, 이 녀석과 이 옆에 있는 설정, 프로세스 레시피에 있는 이 값은 별개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선 400인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는 300으로 제가 넣을 수 있고, 배율은 고정으로 했을 때 원본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는 너비, 높이, 크기 여러분이 원하는 데 잡으실 수 있는데, 가끔 고해상도 출력을 원할 때는 400dpi, 보통 300dpi를 많이 쓰시지만 400과 1200dpi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정으로 해놓고 그 다음 연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지정했을 때는 바로 변형 파일을 내보내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냐면 보내기 완료가 되고, 바로 곧장 포토샵 CC 또는 포토샵 CS6가 모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변형들, 제가 맞춰놓은 컬러 프루핑에서는 색의 변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원본과 컨버팅한 포토샵으로 보낸 색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바뀌어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어떤 거죠? 바로 캡처원에서 환경 설정에 보면 바로 여기에 노출 컬러입니다. 상대색 체계가 아니라 지각을 썼을 때는 캡처원에서 봤던 색과 포토샵에서 본 색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sRGB가 아닌 어도비나 프로포토 RGB에 넣게 되면 sRGB 컬러 개념만 나오는 모니터에서는 당연히 색이 틀려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DCI P3, 아마 맥북과 아이맥 레티나 계열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렸다면 제가 잠시 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모니터에서는 색 차이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sRGB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커서 툴과 도구 탭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또 도구 탭에서 여러분이 이 도구 탭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들, 그 다음 이제 파일 변환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일괄편 컨버팅 방법, 그 다음 이제 프루프 보기 설정에서 프로파일 검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출력 레시피에서는 어떻게 기본적인 설정과 아웃풋 폴더를 설정하는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일괄적으로 편집하는 것보단 이미지 내보내기를 이용한 방법이 사실상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보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캡처원 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초 교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